저희가 오늘 준비한 마지막 뉴스는요. 택시비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오늘 출근할 때 혹시 대중교통 이용하셨는지 택시 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중앙 12면입니다. 역삼에서 서울역에 택시를 탔더니 기존에는 17,900원이었는데 23,300원으로 그러니까 약 2,500원 정도가 오른 가격이 나왔다는 거죠. 최경철 위원님은 가끔 택시 타세요? 예, 전 자주 탑니다. 네, 자주 타시면 네. 실제로 이번에 기본 요금이 오르고 가격이 오른 거를 체감하시나요? 오르고 나서는 아직 못 탔는데 네. 오늘 저 차를 가지고 왔고 어쨌든 저렇게밖에 안 되죠. 왜냐하면 미터기를 바꾸고 한꺼번에 수만 대의 택시가 미터기를 교체하는 곳에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저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해서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네네. 결국 그 조경표를 저렇게 만든다는 건데 저게 저도 그 전에도 택시 요금이 오른 적이 있었죠. 그때마다 네. 저렇게 했었는데 저렇게 하면 낮에 별로 교통이 혼잡하지 않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침에 정말 바쁠 때 네. 그리고 밤에 퇴근 때 술이 조금 얼큰하게 취했을 때 네. 분쟁의 소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서울시가 여러 가지 예측을 못하고 아직도 저렇게밖에 못하는데 저 택시 미터기 말고 요즘 뭐 앱이라든가 네. 다른 여러 가지 전산 장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아직도 왜 저걸 고집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렇게 승객하고 기사분하고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며칠 전에도 인천에서 동전을 집어던져서 네. 예 택시 기사 한 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는데 이러한 사소한 다툼이 결국에는 큰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저렇게 한다는 것은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을 하면서 조금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진전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것을 너무나 답습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택시비를 올린 데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제반 인상 요인이 있었을 거고요. 택시비를 올린 데 대해서 택시 기사분들의 수입이 좀 증가해서 택시 기사분들의 노고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택시가 가격이 인상되면 얼마나 이 택시 기사분들의 소득이 증가할지 이게 아니면 또 택시 기사만 조금 배가 부르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도 좀 있거든요. 윤기찬 변호사님은 이런 적정한 이익 배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셨어요? 아마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적정한 인상분을 결정했겠죠. 네. 이게 이제 거리하고 시간하고 병산으로 올라가는데 저는 택시 요금으로 인한 다툼은 사실 조금 양측이 좀 인내심을 갖고 왜냐하면 네. 이게 어쩔 수 없거든요. 7만 대라는 택시를 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또 미리 교체는 또 이전 인상 전까지 또 요금 체계 계산을 또 하기가 또 어렵고 하니까 네. 좀 불가피한 어떤 기계 개선이 없는 한 불가피한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요금이 이제 줄줄이 인상되고 있어요. 택시 요금뿐만 아니고 좀 있으면 버스 요금도 인상된다고 네.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떤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가 좀 상쇄되는 느낌이 있어서 물가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정부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조선일보 12면도 지금 최경철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 좀 다루고 있습니다. 급히 택시 내리는데 잠깐만요. 요금 인상분 계산해야 됩니다. 조견표 들이미는 거죠,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괄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조견표 이게 택시비가 인상이 됐다는 거를 숙지하시고 이런 정도의 어려움은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는 여유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소식은요. 서울신문 6면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이다 발언을 놓고 고노 일본 외무상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왕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죄해야 된다. 이런 사이다 발언을 했었죠. 그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데 조대진 변호사는 그런 논쟁, 물론 우리 애국심에 앞서니까 일본 정부가 좀 과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저도 그렇습니다만. 일본이 과하게 대응한다는 생각을 저도 당연히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예전부터 일본은 그러니까 진실에 관련돼서는 외면을 하려는 그런 뭐 입장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모든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본인들이 유리한 부분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희상 의장의 그 방문 때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서 뭐 의장이 가서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아주 뭐 타당하고 옳은 얘기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일 일본이 뼈 아프게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그런 옳은 얘기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일본도 이에 대해서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일 관계를 보면 사실 뭐 갈등 양상이 많죠. 이번에는 고노 외무상과 강경화 외교장관이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이거는 뭐 국내 정치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는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궁금하네요. 최경철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본이 역사적으로 자기들의 과거에 대해서 사죄하지 않는 것은 천황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결국 천황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천황의 아버지 그 사람들이 제국주의의 그 전범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이다 발언을 한 것은 맞는데 네. 외교 관계에서는 잘 풀어나가야죠. 외교 관계에서도 강하게 나가서는 힘들다는 거죠. 외교 관계에서는 또 따로 풀고 우리가 또 국회의장이 또 사이다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어쨌든 외교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과 너무 척지지 않도록 한일 동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사실 뭐 가깝지만 정서적으로는 좀 먼 나라죠. 그러나 언제든 그 과거사를 넘어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로 접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 핵 문제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도 일본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일 외교 정상화와 굳건한 뭐 한미일 동맹 필요하겠죠. 자, 오늘 아침엔 매일경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